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K뱅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이 K뱅크가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나선 도전이라 더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IPO 삼수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참 끈질기죠? 과연 이번에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점 없이 모든 걸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이잖아요. K뱅크가 바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바로 그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1호라는 타이틀은 정말 멋지지만 그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개척자가 걸어온 길, 그 험난했던 초창기 시절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시작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호라는 타이틀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주주사가 무려 20곳이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마다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엔 돈이 없어서 신규 대출을 여러 번 중단하는 사태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전하던 K뱅크에게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기회가 터졌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7년에 출범해서 자본 부족으로 계속 허덕이다가 2020년 바로 이때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죠. 바로 다음 해인 2021년에 드디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2020년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려면 무조건 K뱅크 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153만 명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고객 수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K뱅크 계좌를 만들었고 고객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극적인 반등에 성공한 K뱅크. 그럼 지금 재무 상태는 과연 튼튼할까요? 지금부터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종의 건강검진이죠. 여기 순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죠. 2021년에 225억 원으로 드디어 첫 흑자를 냈고요. 2022년에는 836억 원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1281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죠. 그런데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이익을 보니까 1034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5.5% 정도 줄었어요.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의 둔화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이익이랑 2025년 3분기 누적이익을 비교한 건데요. 한눈에 봐도 꺾인 게 보이죠? 바로 25.5% 감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익이 줄었을까?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왜 이익이 줄었을까요? 바로 이 순이자 마진 NIM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 이자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 1.91%에서 2025년 3분기에는 1.38%까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버는 돈, 즉 은행의 핵심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장세는 살짝 꺾였고 수익성도 좀 약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K뱅크가 세 번째 IPO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핵심 전략은 바로 시장 친화적인 자세입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두 번이나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몸값을 확 낮췄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거죠. 자, 이번 공모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장일은 2026년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공모가는 주당 8,300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약 4,980억 원의 자금을 모으게 되고요. 상장하고 나면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대략 3조 3,7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돈, 이걸 어디에 쓸까요?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째, 이제 개인 고객을 넘어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거고요. 둘째, B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뱅킹 플랫폼을 키워서 다른 기업들이 K뱅크의 금융기술을 쉽게 빌려쓰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I나 디지털 자산 같은 새로운 기술에도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계획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트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이번에 시장에 나오는 주식의 딱 절반, 50%는 새로 만드는 주식이지만요. 나머지 절반은 기존 투자자들이 자기들 몫을 파는 거예요. 이걸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장하자마자 기존 투자자들이 이제 돈 벌었으니 팔자 하고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오버행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여전히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K뱅크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까 봤듯이 최근 성장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점. 셋째,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대출. 이건 개인 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라는 막강한 경쟁자와의 싸움도 계속해야 하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K뱅크는 분명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의존도나 기존 주주들의 매도 압력 같은 만만치 않은 위험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과연 이 IPO 3수생의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